점토 재료입니다. 자, 점토 재료를 한번 보겠는데요. 생성 과정에서 2010년도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점토는 원래 그 암석이 부서져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쌓여서 만든 경우를 우리가 1차 점토라고 하고요. 잔류 점토라고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거를 점토를 어떤 형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가소성이 되게 작다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비나 아니면 물에 의해서 운반돼서 어디에 퇴적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 이거를 양질의 점토는 얻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2차 침식 점토라고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차보다는 가속성이 좀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걸 우리가 그냥 쓰는 게 아니죠. 그거를 물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양질의 점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러서 그거를 토기도 만들고 도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청장 만들듯이 만들려면 그런 것들을 제일 불순물을 많이 걸러내서 발로 밟고 공기 빼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우리가 자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성질이 시험에 2010년, 9년, 8년도에 나왔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은 점토의 비중은 2.5에서 2.6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순물이 많은 점토일수록 비중이 작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나분이 많을수록 비중이 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책에는 가소성이라는 말이 4번에 나와 있는데 가소성, 소성이죠. 소성은 마찬가지로 외력이 가해져서 어떤 형태를 만들었는데 그게 유지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가소성이 큰 경우에는 모래나 샤모토를 좀 집어넣어서 그걸 조절한다고 합니다. 자, 강도는 우리가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압축 강도가 있는데, 점토에서는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의 5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어요. 2009년도, 7년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순도가 높은 점토일수록 강도가 크고 불순물이 많을수록 강도가 작아진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색상 문제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색상 같은 경우는 산화철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적색이 되고 그 다음에 석회물이 많이 들어가면 황색을 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토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토를 갖고 와서 좀 고운 아주 양질의 점토를 얻으면 자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급 그냥 뭐 밭에 있는 뭐 전답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 같은 경우는 기와나 벽돌 이런 걸 구울 수가 있고요. 온도도 되게 낮아요. 여러분들 고류청다 이렇게 굽다가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그 양질의 점토가 아니면 터진다고 해요. 깨진다고 하죠. 그래서 양질의 점토가 돼야만 높은 온도로 자기를 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기를 얻으려면 흙이 되게 좋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흡수성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좋은 흙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흡수성도 되게 적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순서대로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기는 2010년, 6년 출제가 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조법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원토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원토를 그냥 쓰는 게 전답토일 경우에 그냥 쓰면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로 걸러내고 다시 또 물 집어넣어서 가라앉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토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배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반죽하고 성형하고 건조한 다음에 우리가 건조 끝나면 거기다가 유약도 바르고 또 말리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소속 온도는 제계류 추를 사용해서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회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비중은 얼마다? 2.5에서 6.2? 아니죠. 예, 이거 잘못 썼네요. 2.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자가 클수록 가소성이 좋다? 아니죠. 입자가 크면 가소성, 어떤 형체를 만들었는데 금방 부서져요. 가소성이라는 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입자가 되게 고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양질의 점토일수록 가소성, 현저한 가소성을 나타낸다.
그쵸. 고려 청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태를 그대로 말리는 동안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나타나고,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의 5배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압축 강도 점토 말리면 단단하잖아요.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5배 정도 더 큽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요거는 틀린 글자죠. 네, 죄송합니다. 점토의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의 몇 배다? 5배다. 우리 앞에서도 했었네요. 2회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음 중 소송 온도가 1250에서 1430도, 그리고 흡수성이 가장 낮은 내장 타일은 그랬거든요. 자, 누구예요? 고려 청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예요, 자기질. 답은 그래서 가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점토 제품의 제법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원토를 처리해야 돼요. 그쵸? 그런 다음에 원토를 배합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예,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형하고, 그 다음에 건조시켜서 소송, 굽는 거죠.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점토의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이 가장 많이 우리 시중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벽돌 크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네요. 그죠? 190에 90에 57이라고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제고요. 줄루는 얼마라 그랬죠? 10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호 토막, 7호 토막 다 아시죠? 2호 토막은 영식 사키에 사용하고 7호 토막은 화란 사키 또는 네덜란드식 사키에서 우리가 사용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벽돌의 품질인데요. 자, 품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좋은 품질, 질 좋은 품질은 모양이 바르고요. 갈라진 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흠이나 또 흡수율도 적어야 하고요. 압축 강도도 높아야 해요. 그래서 1종인 경우가 가장 좋은 건데요. 흡수율이 10 이하 또는 13 정도, 그 다음에 압축 강도는 210 정도 이상 돼야 되는 게 1종이고, 그 다음에 3종 같은 경우 어때요? 전부 다 떨어지고 있죠. 시험은 1종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품질 시험은 뭐하고 뭘 한다? 흡수율하고 압축 강도로 한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과소품 벽돌은 뭐냐면 우리가 일부러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구운 거예요.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굽게 되면은 압축 강도가 매우 커지고요. 흡수율은 매우 적어집니다. 근데 높은 온도로 굽다 보니까 갈라지고 터지고 색깔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어디다 쓰냐면 특수 쌓기나 아니면 기초 쌓기에다 사용한다. 그거 과소품 벽돌 기억해 두시고요. 이용 벽돌은 모양이 특이한 걸 말하겠죠. 시험에는 다공질 벽돌이 잘 나오는데요. 자, 다공질 벽돌 같은 경우는 점토에다가 톱밥이나 아니면 목탄 가루 같은 걸 섞어서 만든 벽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워요. 그쵸? 비중이 작고요. 그 다음에 강도도 작을 거예요. 그리고 못 박게 하고 톱 썰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로는 방음이나 단열, 보온, 칸막이 병에 사용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요. 포도 벽돌은 바닥에다가 많이 깝니다. 도로 같은 경우. 그래서 마멸이나 충격에 되게 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모벽돌은 치수가 되게 중요해요. 230에 114에 65 여기 시험에 종종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테라코타 같은 경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2010년, 6년, 7년도에 나왔었는데 얘는요. 석재 조각 대신에 사용하는 장식용 점토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압축 강도는 화강암의 2분의 1 정도 되니까 흙치고는 대단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건물의 난간이나 주두, 돌림띠, 외벽 등의 장식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점토 벽돌의 압축 강도는 얼마 이상 되는가? 2회 정도 출제가 됐었네요. 답은 20, 210이라고 우리 외웠었죠. 답은 답원입니다. 자, 표준 벽돌 치수 이건 그냥 맞추셔야 돼요. 190에 90에 57 2회 정도 출제됐었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점토 벽돌 품질 시험은 어느 거로 한다? 우리가 뭐로 한다 그랬어요? 흡수율하고 압축 강도 한다 그랬었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맞춰 주셔야 되고요.
점토에다가 톱밥이나 분탄 등을 섞어서 절단 못치기가 가능하고 방음 흡수성이 좋은 경량벽돌은 그랬거든요. 우리 이거 뭐라 그랬었죠? 다공벽돌이라고 했지. 다공질 벽돌, 다공벽돌 같은 말입니다. 4회 정도 출제됐었으니까 이런 건 정말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점토 제품이 아닌 것은 이것도 2회 정도 나왔었는데요. 타일, 흙으로 만들죠. 테라코타, 점토로 만듭니다. 내화벽돌 마찬가지고요. 테라초 뭐죠? 인조석이죠. 인조석에는 뭐가 들어간다? 시멘트, 백색 시멘트 가루가 들어갑니다. 시멘트가 들어가니까 점토 제품 아니겠죠. 답은 라번이 됩니다. 자, 테라코타의 주된 용도는 5회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테라코타는 뭐다? 석재 대용인 장식재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점토 공부를 해봤는데요. 점토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도 많지 않지만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기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